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이 장사한다는 이유로 언젠가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릴 집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남편은 바로 옆에서 눈치만 보며 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밤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밤편지 사연관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 30을 넘긴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저도 남편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시장 자료를 들여다보고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고 브랜드 전략을 짜고 기획안을 고치는 게 제 일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날에는 저녁을 건너뛰기도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리면 컴퓨터 화면을 몇 시간씩 들여다보다 눈이 뻑뻑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머리 싸매고 만든 기획이 실제로 움직이고 숫자로 결과가 찍혀 나올 때면 힘든 것도 조금은 잊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제 직업은 이상하리만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르셔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야근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일을 그렇게 밤까지 하느냐고 물으셨고, 제가 마케팅 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잠시 듣다가 꼭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여자가 밤낮 없이 컴퓨터나 붙잡고 앉아있으니 살림을 제대로 하겠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히 설명을 길게 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주말에 밥을 먹어도 제 직장 아이기가 나오면 시어머니는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디서 물건이나 팔러 다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바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시장 분석하고 브랜드 전략을 짜는 일을 정말 길거리에서 물건이나 파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저를 낮추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 알겠더군요. 중요한 건 제 일이 실제로 무엇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하는 일이 아들보다 대단해 보여서는 안 됐고 며느리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그게 제 직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소소하게 자영업을 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번듯한 직함도 없고 정년이 정해진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두 분은 오래도록 직접 몸으로 일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랐다고 느낀 적도 없었고 배우고 싶은 걸 돈 때문에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이 비슷하게 반반보태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가져왔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양가가 서로 비슷한 형편에서 시작하니 쓰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상한 말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번듯하게 살았잖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자식 자랑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공무원 집안으로 시집 오는 게 쉬운 줄 아니?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입안이 텁텁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제가 시집 온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결혼할 때 양가가 비슷하게 보탰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한참 봤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괜히 신혼부터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넘겼습니다.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해도 되는 말이 되어갔습니다. 제 야근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 밥은 제대로 챙기느냐는 말이 따라왔고,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장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붙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항상 저희 집만 부족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는 시댁은 안정적인 집, 장사하는 저희 부모님은 불안한 집, 아들은 번듯하게 큰 사람, 며느리는 물건이나 팔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이 싫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둘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지난 주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찌개에서는 김이 올라왔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반찬을 짚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밥이나 먹고 조용히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눈빛 뒤에 꼭 한마디가 따라왔것 때문입니다. 사돈 댁은 기술도 없이 장사하시느라 노후 준비나 제대로 되셨나 몰라.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딱 공무원 연금 나오고 해야 노후가 든든한 건데. 식탁 아래에서 제 손가락이 천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남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한번 피하더니 아무 말 없이 찌개만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마지막으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친정은 나중에 너희한테 선 벌리는 거 아니냐? 제 앞에 놓인 숟가락이 식탁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숟가락을 내려놓고도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없이 장사한다는 말, 공무원 연금이 있어야 노후가 든든하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부모님이 언젠가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그 세 문장이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한 말이 지나쳤다는 걸 깨닫고 한마디쯤 수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반찬을 집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노후를 평가한 게 아니라 오늘 국이 조금 짜다는 말을 한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결혼 전부터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공무원 집안으로 시집 오는 걸 영광으로 알라는 말. 제가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붙잡고 있으니 살림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말. 마케팅 일을 한다고 설명해도 물건이나 팔러 다니는 게 뭐 대수냐고 웃던 말.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남편 어머니니까. 한마디 받아치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가 되기 싫어서. 그런데 제가 참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 발씩 더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살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은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장사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번듯한 직함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증도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저 하나 키우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고 제가 결혼할 때도 시댁에 밀리지 않게 비슷하게 보태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식탁에서 저희 부모를 아래에 세운 겁니다. 공무원 집안과 장사하는 집안, 안정적인 집과 불안한 집, 손 벌리지 않을 집과 언젠가 손 벌릴지도 모르는 집.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쯤 해주겠지. 장모님, 장인어른 그런 분들 아니라고. 결혼할 때 양가가 똑같이 도와줬다고. 엄마, 그 말은 너무 같다고.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찌개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한 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보다 그 침묵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장사하셔서 정직하게 버신 돈으로 저 부족함 없이 키우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남편이랑 똑같이 반반 보태주셨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를 도개를 들었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 사람 얼굴을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시어머니만 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브랜드 전략 짜고 기획하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물건이나 파는 사람 아닙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들만 소중하고 연금 나오는 것만 유세인 줄 아신가 본데 저희 부모님 노후 저희한테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친정 후려치기 좀 그만하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찌개에서는 여전히 김이 올라왔는데 식탁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다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돈에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는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따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디서 버릇없이 목소리를 높이니?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기술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건 괜찮고, 언젠가 자식에게 손 벌릴 사람 취급한 것도 괜찮고, 제가 하는 일을 몇 번이나 물건이나 파는 일이라고 낮춰 부른 것도 괜찮은데, 그 말을 듣던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인 것만 문제였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에게 감히 대들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짧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 부모를 저렇게까지 말한 뒤에도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할까? 아니면 적어도 제게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에게도 한마디는 할까?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가 살짝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손이 식탁 아래로 내려오더니 제 옷소매를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잡힌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의 손은 자기 어머니 쪽이 아니라 제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옷소매를 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술도 없이 장사한다는 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냐는 말.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가 나오자 앞에서 들었던 말들이 전부 멀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건 남편의 얼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몇 번이나 깎아내릴 때도 그냥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집안으로 시집 온 걸 영광으로 알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별일 아니라는 듯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향한 곳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제 옷소매를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를 진정시키겠다는 건지 입 다물게 하겠다는 건지 그 순간에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남편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고 시아버지는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일어날 줄 몰랐던 사람처럼 저를 쳐다봐 봤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옳은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부모가 왜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닌지 더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양가가 똑같이 보탰다고, 저희 부모님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저를 키웠다고, 노후도 준비도 있다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말과 남편의 제지였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무슨 표정들을 짓고 있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한마디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을 몇 번이나 다시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자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의 식탁에서 노후 걱정까지 받아야 했는지, 왜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모님 삶까지 평가받아야 했는지, 말하려고 하면 목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몇 번이고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냐는 말도 아니고,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당장 집에 들어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가 선을 넘었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사과받기 전까지 집안에 들일 수 없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기술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낮춰도, 노후 준비 못해서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릴 집이라고 말해도, 제가 하는 일을 물건이나 파는 일이라고 비웃어도, 그걸 듣는 며느리는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고, 참다가 한 번 목소리를 높이면 그 순간부터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도 제가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식탁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남편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제 직업 다음은 친정이었습니다. 친정 다음은 부모님의 노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참아야 했을까요?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한 번 참은 말이 다음에는 기준이 되고, 두 번 참은 모욕이 세 번째에는 당연한 대접이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건 싫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악의 없이 하는 말일 거라고, 어른이니까 제가 한 번 참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참는 사람만 계속 참아야 했을까요? 왜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말에 대답한 사람만 예의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남편은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있다가 제가 입을 연 순간에만 저를 말렸을까요? 그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 있습니다. 남편의 전화도 문자도 아직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댁은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을 우습게 보고 제 부모님의 땀방울을 낮춰보고 부모님의 노후까지 함부로 입에 올리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다면 그게 정말 며느리의 예의였을까요? 결국 그날 제가 엎은 건 밥상이 아니라 저만 참고 있으면 굴러가던 그 집의 익숙한 질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반편지언지 사연관이었습니다.